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눈길을 모은 드라마죠. 그 남자의 기억법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이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하는 남자와 살기 위해 기억을 지운 여자의 애틋한 로맨스를 그린 수목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먼저 전체 언급량부터 살펴보면요. 32부작으로 방영되는 동안 128,950건을 기록하며 지난 1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 남자의 기억법을 함께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그 남자의 기억법에 대한 감성어를 살펴보면요. 로맨스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 긍정 감성으로 나타났고요. 극의 갈등 요소들에 대한 감정들이 부정 감성으로 검색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같은 감성어들이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쭉 유지가 됐다는 점입니다. 쭉 유지가 됐다는 말은 드라마가 흔들림 없이 일정한 톤을 가지고 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은 그 남자의 기억법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따뜻한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통한 아픔들이 있었고 또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스토커와의 일전을 겪은 후에 다 이제 한 그 폭풍이 지난 뒤에 자신의 분야에서 재기를 하죠. 그리고 사랑도 다시 꽃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로부터 누구도 무너지지 않았고 담담히 지켜봤던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연기해준 그 김동욱 씨라든지 새로운 멜로의 어떤 여주인공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문가영 씨. 끝까지 그 합을 잘 이루어졌던 것도 저는 참 좋게 기억이 됩니다. 네. 저도 흐뭇한 결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다양한 뭐 스릴러라든가 이런 장르물적인 어떤 뭐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는 쓰이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인공의 결함이라든가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로만 쓰이고 그 다음에는 약간 지지부진하게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 없이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회 그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이 드라마 계속 잘해왔던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담담한 흐름 안에서 운명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 가령 이제 이 2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두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의 우연을 겹치고서 아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하는 게 앵커님. 또 만났네요, 우리. 하필 하진 씨가 탄 택시랑 사고가 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운명인 거죠. 반드시 사랑하게 될 운명. 우리 지금 운명처럼 만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자기적일 수 있지만은 이 드라마에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 대사들이나 이런 게 복선이 되면서 박수 치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명 같은 느낌 말씀해 주셨는데 아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이제 제가 물론 40대 남자 시청자를 대표하진 않지만 좀 더 구성이 좀 더 촘촘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요. 저는 이 드라마가 플롯이 되게 촘촘한 드라마라서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감정선을 굉장히 잘 살린 드라마였기 때문에 네. 좋아하지 않았었나. 그 40대 남성의 어떤 감성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나이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의견인 걸로. 로맨스라는 장르의 특성이 사실은 우연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연이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이라는 쪽에 초점이 있어서 이 우연의 요소는 아마 시청자들이 너그럽게 봐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정선을 잘 살린 수작 로맨스였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우연에 기댄 전개가 조금은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본격적으로 그 남자의 기억법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그 남자의 기억법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럽스타그램, 앵커, 기어가리, 보도국, 삼색 커플,
메이킹, 본방사수 이런 키워드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삼색 커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네, 뭐 키워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남자의 기억법에 등장하는 커플들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연애로 부러움을 유발하는 기억 커플, 이정훈, 여하진을 비롯해서 까까 커플이죠. 여하경, 조일권, 보도국 부부, 최이상, 김철웅 커플 또한 드라마 내 재미 요소로 떠오르면서 나타난 단어입니다. 이 그 남자의 기억법 인물 연관 검색어 살펴보면요. 기억 커플은 물론이고 또 서브 커플로 호흡을 맞추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조연들의 이름도 상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기억 커플, 까까 커플, 보도국 부부. 정말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세 커플 중에 위원들이 꼽은 호흡이 가장 돋보였던 커플은 누굴까요? 이제 이정훈, 여하진 커플을 좀 꼽고 싶은데요. 이 구도가 굉장히 식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잘못하면은 이 여성 캐릭터가 남성의 좀 약간 철벽 같은 면에 뭐 나한테 이런 남자 처음이야라는 식으로 하는 되게 좀 이상한 판타지로 흐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연이라고 하는 그 공통의 인물에 대한 부재의 기억을 공유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이 구도가 자칫 빠질 수도 있었던 부분을 피해 나가게 하는 그런 주요 요소였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었던 커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반면에 그 보도국 커플이죠. 최이상, 김철웅 이 커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주인공들이 그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들을 이 커플이 굉장히 잘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인물 설정에서는 이 기존의 남녀들이 갖고 있는 설정의 틀을 깼던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너 빨리 안 태워봐? 너 김 팀장 덕분에 목숨들 부여잡은 줄 알아. 빨리 화면 안 돌렸으면 너 멍청하게 멍 때리고 그거 생각도 다 나갈 뻔했어. 알아? 이게 아주 이쁘다 하니까 뉴스를 장난으로 알고 너 진짜 정신 안 차릴래? 김철웅? 그거 아니야. 이정훈이 쟤를 이쁘다 한 건 네가 아니고 나고 네가 아무리 오늘 얘를 구해줬다고 해도 이렇게 지랄할 수 있는 것도 네가 아니고 나야 나. 아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뭐 그래도 김 팀장이 고생은 많았어. 난 이정훈이 저 자식 좀 더 조져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 쉬어. 빨리 들어가 먼저. 예, 그럼 잘 조지십시오. 들어가 볼게요. 너무 늦게까지. 뭔가 이렇게 그 대비를 잘 시켜가는 그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극이 좀 무거워질 때는 그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역할들을 이 커플들이 굉장히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브 커플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좀 뭔가 즐겁고 풋풋하게 좀 이끌어가는 좀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여운 케미가 돋보였던 까까 커플 극이 어느 순간 좀 진지해지면서 어두워질 때쯤 한 번씩 등장해가지고 좀 분위기 환기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뭐 총은 좀 싸요? 그냥 뭐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만 하네. 오. 가자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좀 풋풋하고 상큼한 그런 분위기가 극을 보는 내내 좀 미소를 유발해주는 그런 커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아리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네, 기억아리는 그 남자의 기억법을 통해 웃고 울었던 팬들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 김동욱과 문가영의 로맨스에 스토커라는 장치로 미스터리 장르를 한 스푼 더해서 단짠 로맨스를 완성시키면서 수많은 기억아리 팬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남자의 기억법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언급량 탑3 회차를 살펴보면요. 선배, 이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배한테 온 건데 편지가 아니라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3위는) 하진의 스토커가 수면 위로 드러난 7, 8회가 언급량 3,797건을 기록했고요. 이제 앵커님이랑 진짜야. 뭐가 진짠데? 가짜 연애 아니고 진짜 연애한다고. 아, 그래? 진짜라니까? 그래. 이따가 또 오버하다가 까이지 말고. 아니
확실해. 믿어도 돼. 진짜 리얼로. 키스했어! 하진과 정훈이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21, 22회가 언급량 4,323건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복잡한 이유나 계산에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5이나 6가지만 세면서 살고 싶어요. 난 복잡한 거 싫어. 그냥 5이나 6가지만 세면서 살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절대 안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훈과 하진의 첫 만남을 그려낸 1, 2회가 언급량 38,953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해당 회차들이 높은 언급량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일종의 이제 로맨스 드라마이니까 지금 연금량이 높았던 회차들은 다 어떤 연애 초기의 모습을 담아낸 회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3위인 7회 8회를 보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짜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우는 이 사람을 밀어내려고 중간에 이제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스토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약간 위기감이 생깁니다. 긴장감도 높아진 동시에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떠한 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위한 서스펜스. 그렇죠. 연애를 위한 서스펜스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2위는 두 사람이 사귀고 벚꽃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키스씬이 있었기 때문에 화제성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시작할 때 그 느낌을 그러니까 약간 썸에서 이렇게 연애를 넘어가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고 그때가 이제 응원 지수가 제일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뭐 2위를 기록했었던 회차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이 둘이 가짜 연인 행사를 하다가 이제 진짜 연인으로 넘어갔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청자들이 되게 보고 싶었던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 회차인 19, 20회차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위 기어가리를 하는 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하고 있는 대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읽자니 참 그런데 정훈이 어쨌든 이제 말하자면 고백을 한 거죠. 안 해요 작별 인사 옆에 있고 싶어졌으니까라고 했을 때 잘 소화하셨어요. 네. 잘 소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해요 작별 인사. 이제 작별 인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왜요? 옆에 있고 싶어졌으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언제 사귀나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이제 쾌자를 부르는 그런 이제 설렘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회차에서 좀 이들이 어떻게 사귈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위원들이 인상 깊게 본 회차는 뭐가 있을까요? 30회에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돼요. 저기 스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훈이 이제 이별을 통보하는 이제 하진 앞에서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옆에 있는 게 하진 씨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하진 씨 마음이 그런 거면 그렇게 해요, 우리. 내가 본 하진 씨 모든 순간을 기억할게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자 한다라는 거는 어떤 기억의 속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것이 특히 애정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한순간을 다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잘 보여준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또 다시 연결되어서 32회 마지막에 그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하진의 대사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요. 하루하루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곳에서 함께 기억하고 사랑하려고요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된다는 것도 누가 나를 기억하는 것이 단지 수동적인 과정인 것 같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는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결심의 영역이다라는 걸 이 드라마 안에서 이 대사들이 압축해서 보여주면서 주제의식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따라 다들 대사 연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좀 놀랐던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키워드를 따라 들어갔더니 이제 대사를 블로그 같은 데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명대사라고 올린 대사들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 안에서 어떤
대사들을 좀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 게 좀 재밌었고 그게 또 일치가 안 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본인의 기억에 따라서 아마 대사들을 마음의 한 줄로 삼은 게 아닌가 싶네요. 정말 명대사가 많았던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연관 검색어도 살펴볼게요. 럽스타그램,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죠? 배우 문가영이 극중 캐릭터 여하진의 세계관 안에서 관리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정훈과 본격 연애가 시작된 22회 이후 본격 럽스타그램을 시작을 하는데요. 커플 셀카, 미공개 현장 스틸컷 등을 공개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배우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켜서 본방 사수를 독려하는 등 드라마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네, 이런 소통이 참 팬들에겐 반갑죠. 정말 고정 팬층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엿보였는데 그렇다면 시청률은 어땠나요? 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청률은 3.6%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영된 지상파 수목 드라마 사이에서는 쭉 화제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제성은 이렇게 높았는데 시청률이 부진했던 이유는 뭘까요? 시청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변수가 되게 많은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외부 요인도 있고 내부 요인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외부 요인부터 좀 보자면은 사실 MBC 드라마가 지금 최고 시청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전작이 시청률이 높았을 때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이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남자의 기억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좀 출발선이 썩 좋지는 않았었고 내부 요인으로서는 빅데이터 오늘 얘기하면서 사실 좀 어떤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 다들 대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좋은 대사가 많고 감성적이라는 것과 그 드라마의 서사가 막 긴장하면서 되게 막 보게 되는 막 그런 서사라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분명히 굉장히 좀 공감하게 볼 수 있는 잘 만든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드라마의 어떤 성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라든가. 근데 사실 그 남자의 기억법은 그런 드라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위근희 의원님 얘기가 다 구구절절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라는 게 있다면 외부 요인이라는 면에서 먼저 장르 전체로 봤을 때 멜로드라마라는 장르가 최근에 약간 조금 약세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멜로드라마는 이제 감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가 이런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핵심인데 그러다 보면 역시 빠른 것이 중요한 현대사회는 이게 좀 느리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천천히 감정선을 따라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드라마 덕후들을 모으기에 좋은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뭐 럽스타그램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약간 현실과 어떤 허구 사이의 벽을 넘어가고 대사를 외우고 뭐 짤을 만들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남자의 기억법은 뭐 시청률이 낮았을 수는 있지만 화제성 면에서는 높았고 그것이 작품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MBC가 이렇게 충실도가 높은 드라마를 계속해서 만들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시청률로 이어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며 깊은 여운을 남긴 그 남자의 기억법. 뒤를 잇는 수목 드라마 꼰대 인턴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겠습니다.